여드름처럼 몸드름이 올라오면 각질 제거제로 이렇게 긁어내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표정이 되게 안녕하세요. 콜마TV 권지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지 않나요? 9월이 됐음에도 너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물론 얼굴에 있는 트러블도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관리법도 궁금하겠지만 저는 이맘때 가장 저의 큰 고민인 게 몸드름이거든요. 저만의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희 화장품 연구소에 바디를 담당하고 계신 연구원님들을 모셔봤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스킨케어 연구소 선임연구원 오홍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스킨케어 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보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이 되면 저는 특히 피부가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조금 날씨가 더워졌다 싶으면 일단 가드름과 등드름이 막 시작이 되거든요. 도대체 이 몸드름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몸드름은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30 중반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얼굴에 나는 여드름과 비슷한 기작으로 발생을 하고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피지 분비나 각질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아크네균에 의한 염증 반응을 통해서 모공이 막히게 되면 피지가 모낭 안에 이렇게 굳어지게 돼서 고름이나 염증, 홍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여드름입니다. 그럼 모공이 막혀서 몸드름이 난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 진짜 열심히 씻거든요. 여름에는 특히나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쉬는 날에는 점심에도 씻고 많이 씻어요. 깨끗하게. 근데 왜 모공이 막혀서 나는 걸까요? 실제로 샤워를 안 해서 몸드름이 생긴다라는 생각들을 주로 하실 것 같아요. 샤워를 안 해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샤워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피지 분비가 과도하거나 염증 기작을 통해서 여드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잦은 샤워는 오히려 피부를 거칠고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2회 정도 이제 저자극 세정제로 노폐물을 깨끗하게 세정을 하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피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헹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등드름은 샴푸 때문인 건가? 샴푸를 하면서 샤워를 하니까 샴푸가 등에 닿으니까 등드름이 나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 혹시 등드름은 샴푸 때문인 요인도 조금 있을까요? 샴푸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피부에 머리가 계속 닿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근처에서 약간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염증이라는 게 꼭 병원균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피부를 만져줬을 때도 약간의 약한 염증 반응을 통해서 모공이 막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샴푸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머리가 자극. 닿기 때문에 자극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일단 몸드름이 조금만 나면 최선을 다해서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일단 바디 스크럽제를 삽니다. 그래서 바디 스크럽제로 오전과 오후 둘 다 해요. 일단 생각이 여드름처럼 몸드름이 올라오면 각질 제거제로 이렇게 긁어내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표정이 되게 관리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님처럼 이렇게 몸드름을 때로 밀어버리는 형태는 조금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럽을 사용을 할 때는 몸드름이 일어나기 직전에 초기 단계에서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염증 반응이 일어난 상태에서 때를 미는 형태의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여드름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에 가지고 온 오토폼 타입의 거품 형태로 나오는 세정제와 스크럽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젤 타입 여드름 바디워시를 이용을 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서 세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깨끗이 세정을 한 후에는 유분 함량이 적게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몸드름 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오일프리 제품을 사용해도 건조함을 느끼지 않겠죠? 몸에 바르는 로션류의 제품들을 선택을 할 때에는 체질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피부 타입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에 맞다 싶은 거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일이 들어간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중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써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제품을 좀 가져와 주셨는데 색깔이 무색이고 유색이고 슈렉색
메론색이고 여기 알갱이 있는 거? 아, 이것도 알갱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짜서 쓰는 것 같은데 제형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몸드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 타입의 바디워시예요. 몸드름이 발생을 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거품 형태로 토출되는 오토폼.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바디워시가?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이게 피부 자극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 거품망을 안 써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게 몸드름 나는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면 좋을. 이거를 가장 선호하시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 이게요? 향도 좋아요. 그럼 이 유색의 제품은 뭘까요?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로션 크림 같아요. 타입의 바디워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건 좀 더 물처럼 묽고 이거는 좀 크림처럼. 그럼 이게 좀 더 유분이 많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것보다는 이게 상대적으로 유분 함량이 좀 많은 타입이에요. 이거는 바디 스크럽용인 것 같아요. 맞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당근, 뭐 아니면 호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바디워시를 하면서 각질 케어를 약간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색깔이 보이시나요? 하얀 알갱이랑 황토색 알갱이 그리고 갈색 알갱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알갱이가 상당히 많은데 또 입자도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크림 제형이에요. 오. 처음에는 약간 부드럽게 크리미한 상태로 스크러빙을 해주다가 물이 닿게 되면 이게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얘는 엄청 작아요, 알갱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덜 자극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개발해주신 분께서 직접 설명.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는 미세 스크럽 입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입자 같은 경우는 표면이 조금 거칠거칠하게 깎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친 표면을 갖고 있는 스크럽 입자거든요. 사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는 호두 껍질보다는 조금 더 스크럽 효과가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걸 봤을 때 입자가 되게 곱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덜 자극적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알맹이가 안에 많긴 하네요. 오! 확실히 소금 미는 것처럼 자극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미는 순간순간마다 내 각질이 벗겨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구원님들을 제가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직접 연구 개발하신 제품을 들고 뭐 설명하시니까 되게 멋지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주신 제품들을 토대로 홈케어를 열심히 해주시면 아무래도 예방을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점이 몸드름이 나면 상처가 남아요? 몸드름이 깊이 나면 상처가 남는 편인데, 모낭이 피부의 이 표면층하고 피부의 진피층까지 깊게 분포가 돼 있는데, 여드름이 진피층의 한 3분의 1 정도만 날 경우에는 피부층이 계속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잘 안 남는데 이게 많이 커지고 이래가지고 진피층이 한 2분의 1 넘게 들어가고 하면은 치료된 후에도 약간의 흔적이 남게 되거든요. 그럼 흔적이 남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관리를 또 꾸준히 해주고 보습을 잘 해주고 이러면 조금씩 그래도 없어지겠죠? 예, 피부라는 게 이 표피층까지 세포들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동된 세포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탈락을 해가면서 세포들이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들 같은 것도 점점 옅어지면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긴 한데, 깊게 난 흉터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가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최대한 흔적을 많이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몸드름 케어 방법을 여러분들께 아주 총집합으로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몸드름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특히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몸드름이 생겼을 때 어차피 옷으로 가리면 되지 뭐 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몸 피부도 관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 오늘